여야 합의가 파기되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 원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가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여당은 희망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드는 파괴의 100일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지 일주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라며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동맹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대기자의 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상법 개정과 관세 협상, 검찰 개혁 등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간 가운데 핵심 메시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어제 3대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가 하루 만에 파기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 처리됐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란과 김건희 여사, 최상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기권 2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검사와 수사 인력 대폭 증원, 내란 관련 재판의 녹화와 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여야는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등 수정안을 마련하는 대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특검 수사를 연장해야 한다는 반발이 터져나왔고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존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에 나선 겁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가결 처리됐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고 관련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권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검찰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유자의 허위 진술뿐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피의 사실을 위법적으로 공표하고 가짜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확산시켜 망신 주기와 낙인 찍기에 매진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정치 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의 신상 발언까지 지켜본 뒤 3대 특검법 원안 상정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나온 막말 논란의 당사자를 향해 내란에 찬동한다는 의미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든 파괴의 100일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민생경제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확장 재정 추진으로 국가 부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제를 살리기 위한 터닝포인트라고 밝혔고,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통제하고 공급도 실소유자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00일은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추경을 편성해 민생경제 회복에 마중물을 마련했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라 안팎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그리고 국익 실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든 시간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또 삼권 분립이 아닌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내대표 합의를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누군가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내용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일주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한미 동맹을 더 발전시키는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교섭한 지 4일이 지났는데도 전세기가 출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외교 참사이고 한미동맹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관세 협상 잘했다라고 자화자찬하더니 돌아온 것은 근로자 구금과 추방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소년보 목사가 구속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 구금 사태의 발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던 종교 탄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TF도 구성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한미동맹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너진 외교를 정상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역시 협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동맹 파기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한미동맹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은 더욱 굳건하고 유능한 한미동맹을 만들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주말 예정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 역시 한미동맹 현대화를 더욱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방중으로 후계자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국정원 평가를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에서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보위 소식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보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관련 국정원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은 김주애가 김 국무위원장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면서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서사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 노출을 회피해온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는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전승절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를 과시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실제 3자 회담이나 구체적인 정책 협의 플랫폼과 같은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북러 회담에서도 김정은이 파병 대가라든지 동맹을 장기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드러냈지만 푸틴이 북러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 국정원은
중국 방문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세적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는 대화의 문턱을 높여 핵 협상을 압박하고 대남 관계는 적대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미동맹의 추이를 탐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슈픽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초에 그 예정됐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넘어서 진행이 됐는데 달라진 점이 있었을까요? 네, 이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통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하면서 이 약속됐던 90분을 훌쩍 넘겨서 이 2시간 반 정도 기자회견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 30일을 기념해서 열렸던 기자회견처럼 이른바 약속 대련, 이 사전에 이 합의된 질의응답은 없었고요. 이 지난번에는 명함을 뽑아서 질문했던 것에 더해 이번에는 기자단에서 주제별로 두 가지의 공통 질문, A, B를 만들어서 이 대통령이 이 중 하나를 골라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까진 결정이 됐으니 이 후속 입법,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면서 이 구더기가 안 생기게 막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통합의 정치, 이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하면서 협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협치와 야합은 다르고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란 진실 규명이라는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와 이 다른 것을 맞바꿀 수는 없다면서 그건 협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이 타당한 주장을 수용하는 예를 들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얘기를 했던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이 50억 원으로 두는 방안은 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 여야 공통공약 관련해서도 이 선거 막판에는 이 정책 공약들이 다 비슷해지니까 이 야당이 요구해서 우리가 하게 된 걸로 이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정부 여당이 이 제안을 했다는 명분은 야당이 갖게 하는 이 진정한 의미의 협치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월요일에 여야 대표와 이 대통령이 정말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동을 가졌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그 여야 반응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응을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이 도약과 성장의 시간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이 보수의 단어로 여겨졌던 성장을 이 본인의 단어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김병기 원내대표는 100일은 또 다른 출발선이라면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겠다면서 당정대 원팀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과 지역 타운홀 미팅 등 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고 이 코스피가 최근 최고치를 돌파한 만큼 이 국민과 시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회복의 100일이 아닌 파괴의 100일이었다고 비평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의 단독 입법 추진을 비판해왔던 만큼 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방송법 개정 등으로 기업이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들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이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 재정을 투입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이 현 정부의 기조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는 국가부채 1,000조 원을 문재인 정부가 열었듯이 이재명 정부는 나랏빚 2,000조 원 공화국을 열려고 한다면서 이 하루살이 경제학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부터 여야 그 분위기가 참 좋지가 않았는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을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좀 그 왜 합의를 이뤄내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었는데 오늘 아침 양당이 협상
결렬, 파기 통보 이렇게 밝히는 등 이 설명하는 단어에도 그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이틀 동안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논의했던 여야 원내 지도부,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이 국민의힘은 금감위 설치 관련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내 사정으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 어제 합의를 파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합의안이 아니었다. 1차 논의를 한 거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결국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최종 결렬된 거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말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정 대표는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부덕의 소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원안이 아닌 수정안, 이 특검의 군 검찰 지휘권과 국수본 수사 지휘, 이 재판 중개 조항 이 세 가지를 수정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선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 투쟁을 예고를 했는데요.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대신에 내일 국회에서 당원들과 함께 규탄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여야 대치 전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월요일에 있었던 회동으로 좀 여야 협치에 물꼬가 트이는 게 아닌가 좀 기대를 모았었는데 정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분위기가 참 급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대표가 악수를 나누면서 좀 무드가 부드러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교섭단체 연설부터 원내대표 협상 결렬까지 정말 이 대치 전국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새 지도부를 출범하면서 상견례도 하지 않았고 마주쳐도 악수도 하지 않을 만큼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지난 8일 이 대통령이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 처음으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회담 자리에서 여야의 대화 복원을 강조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어서 이 정청래 대표가 협치에 대한 메시지를 낼지 이 언론 주목이 쏠렸는데 이 정 대표 연설에선 내란이 26번 언급되면서 이 내란 청산이 강조가 됐고 이 협치는 언급되지 않아서 국민의힘에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다음 날 열린 송원석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메시지가 연이어 나왔고 여야는 언쟁을 이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고 합의문을 발표하게 된 건데요. 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당원과 의원들 반발 등으로 인해 이 합의에 대해 이견이 생기게 되면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어렵게 협치의 물꼬가 트이는 듯 싶다가 이 순식간에 여야 관계가 얼어붙는 상황이 나흘간 펼쳐졌는데요. 이 장동혁 대표가 제안해 여야정이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영 개원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는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을 엄선해서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5 국정감사.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꼭 다뤄져야 할 정책 이슈를 300개로 엄선해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부제는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으로 기존의 자료집보다 정부를 향해 꼭 물어야 할 질문들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정을 견제하는 국회가 질문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안보다 날카로운 질문 제시에 집중한 겁니다. 그 전에 우리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가 문제점과 그리고 이제 대안 제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올해부터는 말 그대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질문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올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접근해야 할 51개의 결정적 질문은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입조처가 제시한 결정적 질문은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세 분야로 나뉘어 제시됐고 여기에는 경제 외교 현황을 고려한 북극 항로 개발의 활성화 대책, 마스가 프로젝트로 얻을 수 있는 실익, 대미 통상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등이 담겼습니다. 입조처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행정부가 국회에 자료 제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슈별로 제출해야 할 자료 목록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입조처의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잘 활용함으로써 이번 국정감사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한중 양국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앞으로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고 문화, 지방, 인재 교류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동북아 협력을 다질 소중한 기회라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해 정상 간의 직접 소통이 이뤄진다면 한중 관계에도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식 친분 인사 강행이 교육과 공정 그리고 금욕을 무너뜨리는 인사 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재요청하며 임명 강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 대변인은 음주와 막말, 폭행, 체납 등 온갖 흠결을 내 사람이란 방패로 덮는 게 정상이냐며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나라의 공정성과 신뢰가 무너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선임했습니다. 혁신당은 홀로 추천받은 조국 후보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최근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다시 한번 당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피해 복구와 피해자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비 등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미 전직 연방하원의원 방한단을 접견하고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근로자들이 양국 협의를 통해 귀국하게 돼 다행이지만 유사 사태가 재발하면 대미 투자와 인적 교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최근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근간임을 확인했다며 오는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1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고신용자 금리 인상입니다. 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의 금리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거 이자 얼마예요? 15.9%입니다. 이거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초우대 고객한테 정말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 데다가 한 0.1% 정도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다음에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자 정말 뭐 500만 원 빌려야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 15.9%가 아니라 좀 싸게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됩니까?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높여서 연시 5%대인 저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낮춰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주문한 건데요. 이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사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서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에 야권에선 일제히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경제 논리하고 너무 안 맞는 이야기여가지고 과연 이 말의 본 뜻이 뭘까, 저희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발언인데요. 혹시 정부의 어떤 예산을 저신용자에 대한 저리대출에 또 쏟아붓는 것이 아닌가, 또 한 번의 그런 포퓰리즘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량국의 금리 올려 저신용자 이자 깎아주라는 대통령, 금융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지만 성실히 신용을 지켜온 고신용자도 똑같이 서민입니다. 그들을 더 낼 사람으로 낙인 찍고 금리를 올려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국민 갈라치기일 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면서 신용도를 관리해온 성실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경제 몰이해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한동훈 전 대표 또한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야권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고신용자들의 역차별이자 도덕적 해이란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의 주문에 맞춰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서민금리에 대한 우려의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역차별과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고신용자 금리 인상, 금리 개편 자체가 모두에게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정치권에서의 합리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비자제도 협상입니다. 미국 현지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귀국할 전세기가 우여곡절 끝에 현지 시간 11일 정오 이륙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후속 조치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비자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은 한편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대부분 단기 비자로 가고 있는데 우리 숙련 인력들이 가서 직접 장비를 설치하거나 또 시운전을 하거나 해당 노동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전문직 비자는 퍼터가 보장이 안 되고 있고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분명하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단기 상용 비자인 B1, 단기 관광 비자인 B2 비자를 갖고 있거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이스타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이것이 이민법 위반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면담에서 한국 전문 인력의 미국 입국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양국이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신속히 협의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너무 지금 신속하게 잘 움직인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한국 돈만들법이라 하지요. 네 번째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포비자 관련된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한미 간의 실무 협의가 상당히 진행 중이고 가까운 시기 안에 이 포비자가 열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단순 법적 문제를 넘어서서 향후 한미 관계와 대미 투자, 이민법 집행과 관련한 현지 투자 기업 운영 등 다양한 차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자 문제 TF 구성 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국정조사를 제안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재명 정권은 솔직하게 털어놓을 시간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지아 사태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번 사태가 해외 투자 시 법적, 제도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 만큼 합법적인 사용 비자 확대를 비롯한 후속 조치 등이 즉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했고요. 국회 본회의에서는 3개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런 네. 정치 현안 가지고 토론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파견 인력의 증원 규모를 줄이고 또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합의였다 아니었다 민주당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바꾸기도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제 입장을 번복하자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이 사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틀림없이 동영상에도 남아 있습니다. 합의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합의문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합의를 합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러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라는 건 없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신뢰관계는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정말 합의할 일이 그 국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있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신뢰를 무너뜨렸을 경우에 과연 회담이라는 것이 또는 논의라는 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 국민의힘도 그 합의를 깬 사례가 있는 건 맞지만 네. 이번 경우에는 본인이 나와서 발표까지 한 걸 이렇게 뒤집는 사례는 아주 드문 사례여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일종의 아주 여야 간의 깊이 패인 어떤 신뢰의 간극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봉합하기 전에는 여야 간에 다시 무슨 진정성 있는 회담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굉장히 깊은 큰 상처를 남겼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합의가 합의든 합의가 아니었든 어쨌든 어제 그 분위기에서 다시 번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그 사안의 좀 본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합의됐었던 걸 민주당에서 깬 거죠. 네. 합의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고요.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특검 인원도 늘리고 수사기간도 연장하자. 진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네. 좀 강성 지지층. 그래서 이제 어제 합의 발표 이후에 엄청나게 이제 의원들한테 문자 폭탄하고 전화를 퍼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좀 깜짝 놀란 거죠. 이 정도인가 해서. 이제 입장을 바꾼 거고요. 네. 대표적인 게 정청래 대표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다 원내대표가 그걸 정청래 대표하고 의논 없이 했겠어요. 이렇게 이러이러한 걸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네. 대략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합의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틀림없이 대통령실에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밤사이에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청래 대표가 내가 재협상을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대표가 원내대표한테 재협상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또 원내대표가 자당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 이런 것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협상을 지시했다 이렇게 하니까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화가 나나 봐요. 네. 기자들 있는 복도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 네. 대표라고도 안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깜짝 놀랐죠. 와, 김병기 원내대표 엄청나게 화가 났나 보다. 네. 혹시 저 원내대표 그만두는 것 아니야? 이제 오늘 낮에 굉장히 좀 뒤숭숭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묘하게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기자회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합의하는 거 그거 내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해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원내대표가 이런 협상을 한다는 거를 정무수석을 통해서 보고를 안 받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건 이제 내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만 이상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에 앞으로 합의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은 사건이다. 이게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협상이 여야 간에 있을 때 뭐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결정권이 뭐 원내대표에게 있느냐, 뭐 대표에게 있느냐, 뭐 이 부분은 또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아니, 뭐 당연히 원내대표한테 있죠. 있지만 이제 그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네. 협상권은 원내대표한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쯤 하고 다음 이슈도 이제 좀 연결선상에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본회의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오늘 가결이 됐습니다. 앞서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이틀 전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이제 보고가 됐었습니다. 오늘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향후 이제 영장 심사 뭐 좀 결과까지 전망을 좀 같이 겸해서 들어볼까요? 예, 일단 오늘 장면이 묘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권성동 의원 신상 발언을 네. 하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도 표결에는 참여를 하지 않을까, 자유투표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전부 다 퇴장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그 표결에 참석한 사람은 권성동 의원 당사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묘한 게요. 177명이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173, 반대가 하나, 기권 하나, 무효 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술렁술렁하면서 이거 반대가 혹시 권성동 의원이 반대를 찍은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아닌 걸로. 왜냐하면 확인이 됐습니까? 예. 이 함에다 집어넣기 전에 일부러 좀 들고 있었어요. 보이게. 거기에 가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는 찬성을 했다. 그렇다면 이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아마 민주당 의원이나 뭐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이제 반대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권성동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통일교 쪽에서 1억 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 신상 발언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문제되는 돈을 받을 만큼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될 돈을 받지는 않았다. 그럼 돈을 받긴 받았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이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달라 이렇게 의원들한테 신상 발언을 하고 네. 가결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 이게 오히려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쪽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 이번 주는 좀 넘기고 다음 주 중에 아마 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죠. 보통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네. 뭐 되게 그게 영장 판사의 마음대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략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뭐 이쯤에 이제 영장 심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그건 뭐 이제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그 지금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워낙 그 돈을 받은 당시의 장면에 대한 증언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라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영장 발부라는 게 증거 수집이 다 돼 있어도요. 그러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증거 수집을 다 했으니까 네. 더 이상 뭐 인멸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돼서 또 기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판사의 결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리 근로자의 미국 구금 사태, 또 한미 관세 협상,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100일 기자회견 좀 어떤 분위기로 보셨습니까? 네, 일단 기자회견 자주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1년에 한 뭐 서너 번 이렇게 하지 말고 매달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뭐 매일 도스태핑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대국민 소통을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네. 오늘 회견한 것 자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요. 특히 그 경제 얘기를 역시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내수 침체 때문에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민생회복지원금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양해를 구한 거죠. 뭐 이럴 때 쓰라고 국가 재정을 좀 튼튼히 해놓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소비 심리가 지금 최근에 좋아지고 있고 또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굳이 뭐 자화자찬이라고 볼 건 아니고요. 이렇게 소비 심리도 좋아지고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 국민한테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오늘 이제 모두 발언의 마지막 부분에 평소에 하던 얘기를 하나 강조한 게 있는데요. 네. 저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또 다짐을 했어요. 통합의 정치, 통합의 행정으로 나가겠다. 이 약속 한시도 잊지 말고 꼭 계속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워딩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뭐 그런 의지는 이제 확실해 보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지가 확실하면 그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국민들 눈에. 근데 여전히 국민들의 제가 보기엔 한 절반 정도의 눈에는 언행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지금 읽히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대통령, 통합, 뭐 협치,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이 오늘 얘기했듯이 통합과 그러니까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 그러는데 그 기준이 뭐죠? 그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기준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어떤 협치와 야합의 기준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네. 어제 합의를 놓고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마치 야합인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는 뭐 상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대통령이 보고를 어떤 식으로든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야합으로 규정하면 앞으로 이제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과연 이 어떤 범위를 이렇게 딱 설정해 놓고서 야당하고 협의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이게 협상이라는 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네.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을 남겼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행안부 이제 여당의 검찰 개혁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합의가 좀 된 상황에 대해서도 뭔가 본인이 좀 내 뜻하고는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좀 눈에 띄어요. 네. 뭐 경찰에 다 맡겨도 괜찮으냐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혼선을 오히려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이미 고위당정이나 뭐 이런 곳에서 다 이렇게 합의가 끝난 부분에 관해서는 네. 그것을 대통령이 왈가왈부하는 거는 좀 오히려 뭔가 분란을 일으키는 게 된다. 그 전에 합의가 되기 전에는 모르지만 네. 뭐 이런 몇 가지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치와 야합이 다르듯이 또 통합과 봉합은 또 다르다 이런 이제 이야기 또 대통령이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취임 100일을 놓고 여야가 또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위기에 빠진 국정의 회복 시간이었다고 이제 평가를 했고, 국민의힘은 혼용 무도다 또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두 분의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에 대한 성적표도 들어볼까요? 예, 이걸 뭐 숫자로 얘기하면 여론조사라서 좀 민감하니까요. 역대 대통령들 100일 됐을 네. 때 대략 직무 평가를 보면 가장 높았던 사람이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거의 뭐 80%대 네. 긍정 평가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 물론 이제 전임 정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비상계엄과 파면에 따른 반사이익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에서 평가하는 대로 이제 위기를 지금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점들을 우리 국민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이제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YS 다음에 뭐 그런 정도로 어떻게 보십니까? YS와 문재인 전 대통령 다음이다. 이제 그게 이제 국정운영 지지율이죠. 취임 100일에. 네.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여건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지금 이루어진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뭐 단순 비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저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율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평가하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여야 간의 뭐 시각차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는 저는 지금은 이제 100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뭐 거의 5년간 그러니까 4년 9개월 아닙니까?
4년 9개월 남은 기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소위 비전에 관한 설명이 그 이재명 대통령 말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비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잘못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전이 실천되기를 바란다. 아마 이 정도가 정확한 평가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비전에 대한 성과는 별로 나온 게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을 가지고 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긴 이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점수를 매기려면 적어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에 관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드러날 즈음에 점수화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를 좀 더 보여줘서 그걸로 성과로 아니, 그걸로 보여달라는. 평가를 해야지 지금 말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국내 주식시장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바로 그 대주주 요건 강화 뭐 이런 부분을 원위치시키겠다 뭐 이러니까 아마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을 살펴봤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귀국길에 오를 것 같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자 잔류 제한 그리고 구금자 이송 방식을 두고서 협상에 진통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는 구금된 한국 직원들이 미국에 다시 입국할 경우에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 여기에 대한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이번 이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체적인 대응, 두 분의 마지막 말씀으로 들어볼까요? 자, 그동안에 관세 협상이나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 뭐 이걸 마치고 나서 한국 외교부 또는 대통령실의 설명과 미국의 언론 보도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많이 달랐어요. 그렇죠? 이번 이 사태를 놓고서도 저는 굉장히 많이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바로 그 원래 12일에 미국을 출발할 예정이던 전세기가 출발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내일 새벽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뭐 우리 외교부 설명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확약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오락가락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건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솔직히 저도 지금 그 믿음이 안 가요. 왜냐하면 한미 간의 설명이 달랐던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관세 협상 때부터 정상회담까지 또는 여기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다만 이게 이제 결국은 한국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경우 비자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 완벽하게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근데 오랜 현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상회담 때도 그 부분이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됐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그 비자 문제 해결에 좀 박차를 가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비자 문제가 좀 이제 좀 더 이렇게 투명하게 좀 확실히 해결이 돼야 될 부분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 기자님은 어떤 부분 짚으실까요? 이게 뭐 저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게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었어도 아마 비슷한 사건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대응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이게 사건 터진 다음에 미국 안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말이 막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미국이 참 터무니없는 일을 벌였구나, 이런 느낌도 있어요. 또 지금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다는 걸 확약을 받았다? 이걸 어떻게 믿죠? 이거 미국은 지금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자 협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비자라는 게 이제 워낙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점까지 가려면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귀국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치유도 좀 정부 차원에서 좀 시급히 해드려야 될 것. 지원해 준다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아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그 합의를 집권당이 번복한 부분에 관해서 몰랐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검찰개혁 부분에 관해서도 뭔가 투명하지 않은 설명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여권 소통에 의문점을 던진 대통령 회견으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이제 합의한 그게
이제 그 내란 특검 수사 기간 뭐 연장을 뭐 안 하고 대신 정부조직법 처리에 좀 협조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합의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이게 이제 특검에서도 수사기간 연장을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합의가 왜 깨졌는지 저로서 굉장히 미스테리였는데 네. 또 현장 취재를 쭉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의 강성 지지층이 이 특검 수사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걸 갖고 합의를 하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합의가 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걱정해요. 앞으로 이제 그 강성 지지층 또 강성 당원들 눈치를 보느라고 여야가 아무 합의를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또 아주 자주 벌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강성 당원이 정치를 무너뜨린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렇게 한 줄 논평을 듣고 이제 기자 대기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